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72번도 담보책임이라, 자, 여기는 이제 물건하자입니다. 방금 전에 권리하자 보셨죠? 이제 물건하자인데, 자,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어떤 게 발견하기 쉬울까요? 물건하자죠. 권리하자는 등기부를 봐도 모를 수 있는데, 물건하자, 예를 들어 뭐 여러분 애들하고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근데 4살짜리 꼬마도 엄마 벽에 금 갔어, 엄마 천장에 물새라고 알잖아요. 이것은 4살짜리 꼬마도 압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악이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고 선이 무과실해야 돼요. 선이 무과실 매수인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왜 그런다고요? 4살짜리 꼬마도 아니까. 다음 경매로 취득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권리하자만 담보책임 물을 수 있고 물건하자에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다음 기간도 짧아요. 선이 안날 6개월 짧습니다. 그 다음 건물을 짓는데 건축법 규정 때문에 건축을 못합니다. 그럼 법령상 제한이나 장애, 이것은 우리 판례가 권리하자가 아니라 물건하자 또는 목적물 하자로 봅니다. 그래서 물건하자 그러면 4개를 기본으로 외우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2번 민법상 특정물 매도인이죠.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에서 매도인의 고유가실은 하자담보책임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죠. 매도인에게 고유가실이 없더라도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매도인의 고유가실은 요건이 아니다. 무과실이어도 매도인은 책임지는 겁니다. 2번 악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은 담보책임 지지 않죠. 아까 목적물, 물건하자는 선이 무과실 매수인만 물을 수 있다 그랬죠. 1번, 2번 두 개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번 매매 목적물의 서화가 이 그림이죠. 그림. 어떤 그림이 위작, 가짜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착오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죠. 그래서 담보책임과 착오는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착오는 민법 총책에 나오고 담보책임은 계약법에 나오죠. 두 개의 요건과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네, 틀려서 답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노무사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험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우리 시험 정답으로 나온 겁니다. 이처럼 문제는 다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타시험 문제를 꼭 풀어보는 건 우리가. 자, 4번에서 경매 동그라미, 물건 동그라미. 경매 목적물에 물건하여 했을 때 담보책임 발생할 수 아까 없다 그랬죠. 5번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때는 매수인에게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죠. 하자가 있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냥 손해배상 청구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이 3번입니다. 다음 71번 계약금 설명 옳은 겁니까? 2번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2번은 1번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일단 종된 계약이죠. 종된 계약. 근데 아무튼 이것도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종된 계약이에요. 그 다음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면 그 효력에 영향이 있다죠. 종된 계약이라 매매계약이 없어지면 계약금 계약도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틀렸고, 자, 2번은 패스. 3번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동그라미 쳐요. 매매계약입니까? 계약금 계약입니까? 계약금 약정 동그라미. 이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 잘 비교하세요.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계약금 안 줬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뭘 해지할 수 없어요? 매매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근데 계약금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안 주잖아요. 근데 안 주면 계약금 주기로 한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니까 뭘 해지한다?
계약금 주기로 한 그 약정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 자, 유동적 무효 동그라미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에서는 잘 들어보세요. 채무불이행 해제 못합니다. 무효니까 무슨 해제? 채무불이행 해제 못해요. 근데 그와 별개로 이행착수 전이라면 여기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해제와 여기 해약금 해제 서로 다릅니다. 5번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 상호 간에 그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나올 수 없죠. 해약금 해제는 누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손해배상 나올 수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74번. 자, 임차인 갑 동그라미 쳐요. 임대인 을 동그라미. 사람이 주의하세요. 임차인이 갑입니다. 자, 지상물 매수정권 행사하는 경우 설명 틀린 겁니다. 이건 우리 시험 30에 변형한 겁니다. 1번 갑의 매수정권과 유효하기서 을 승낙 필요 없죠? 이거 형성권이라 무조건 사야 되죠. 임대인 승낙 필요 없습니다.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도 즉 무허가라도 갑은 매수청 갈 수 있죠. 무허가도 철거하면 아까우니까 매수청 갈 수 있다. 3번 갑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 임차지와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수청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갑은 을이 임대한 토지 여기에 건물을 지어야 되죠. 제3자 토지까지 걸쳤네요. 그럼 우리 판례가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중에서 구분 소유 객체가 되는 것에 한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4번 임대차가 갑의 자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그럼 매수 청구할 수 없잖아요. 없죠? 채무불이행은 이행 잘못했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수 없다. 바로 끝납니다. 답이 4번이고 5번 갑은 매수 청구 행사에 앞서 임대차가 먼저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되죠.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맞아서 정답은 4번입니다. 75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일시사용 동그라미. 일시사용이면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번은 자 채무불이행 동그라미. 채무불이행도 매수 청구 인정되지 않아요. 한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조건을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자, 그럼 이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라 자 매수 청구를 적법하게 행사했죠. 그럼 씁니다. 매매 성립. 곧바로 매매가 성립하죠. 형성권이라 곧바로 매매가 성립했다. 씁니다. 매매 성립. 그럼 매매가 성립하면 동시행이죠. 동시행. 돈 주고 물건 넘긴 게 동시행이에요. 유치권 X. 다음에 임차인은 자 가로 쳐봐요. 자 가로 임대인이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가로 부속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동시행 한명권. 자 4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동그라미. 그럼 이건 객관적 편익이 없어서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으로 자 중축 동그라미. 그럼 자 중축하면 우리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성이 없다고 봐요. 원칙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이 아니에요.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축에 씁니다. 독립성 X라고. 중축에 쓰세요. 독립성 X. 그럼 독립성이 없으면 비용 청구만 합니다. 비용 청구예요. 애초에 부속물 아니다. 자,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강행 규정에 반하여 무효 아닙니다. 그 다음 임차인의 부속 매수 인정되지 않아요. 다시 보세요. 중축은 독립성이 없죠. 그럼 애초에 부속물이 아니라 비용 상환 문제입니다. 그럼 비용은 임의 규정입니까? 강행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이죠. 그럼 포기 가능하네? 포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로 약정.
그럼 그 약정 유효예요. 비용은 임의규정이라 폭이 유효다. 그럼 그 약정 유효입니다. 그리고 이건 애초에 부동물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5번 완전히 틀렸어요.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 이제 주임법에서 대항력이 해주시면 잘 나오죠. 자, 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신소유자 제3자, 즉 매수인 경락인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그러면 대항력 거치할 시기가 있는데, 자, 여기는 매매, 증여, 경매 등 소유자만 바뀌면 나온다. 소유권 변동 원인을 매매 등 법률행위와 경매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저당권이 있든 없든 간에 매수인 즉 양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보지 않는다.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대항할 수 있고 느리면 대항할 수 없다. 이제 경매에서 저당권이죠. 그러니까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가 예를 들어 최선순위 저당권 등 얘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있고, 대항력이 있더라도 말소 기준보다 시간이 느리면 대항력 소멸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갑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제일 먼저 저당권자 A가 있고, 다음 잡으세요. 이게 지상권, 전세권. 그럼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이라 대항력이 있고,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뭐 주택이 임차인, 상가 임차인 다 포함해요. 이런 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을들은 갑과 계약했죠. 이 을들은 누구랑 계약했어요? 갑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당권 B가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이게 매매가 돼서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합니다. 자, 그럼 이 을들은 갑과 계약해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네 번째로 병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병이 나가 그래요. 병이 너희들 나가. 그럼 이 을들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이 있다면 안 나갑니다. 대항력 없으면 쫓겨나는 거죠.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매매입니다. 매매는 저당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간순. 이 네 번째로 등기했지만 시간이 2번으로 빠르잖아요. 그럼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 쫓겨나요. 그러니까 대항력 있다가 안 나간다, 안 쫓겨난다요. 그래서 이 계약 기간 동안 다 점유하는 것이고 안 나갑니다. 그리고 얘 나갈 때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요? 병에게 받아요. 전세금 주기는 갑에게 줬지만 나갈 때 누구한테? 병에게 받는다. 이 사람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병에게 받습니다. 갑은 다 면책되는 거죠. 이게 이 을들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요. 대항할 수 있다란, 자, 병이 갑질을 생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병을 대입해요. 그럼 마치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것을 이 을들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이 병이 갑질을 뭐라? 승계한다 그래요.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외우세요. 대항할 수 있다가 병은 갑질을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서 경매가 나온다 해보세요. 항상 시험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합니다. 얘가 경매에서 병이 이제 경락받았다. 그럼 경락인이 너희들 다 나가 그래요. 그럼 얘들은 대항력 있으면 안 나가고 대항력 없으면 쫓겨납니다.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경매는 뭘 보라 했죠? 최선소유인 저당권. 이게 말소기준 권리. 그 밑으로 다 소멸합니다. 그럼 대항력 소멸했죠. 그럼 대항할 수 없다. 그 말이 쫓겨납니다. 그럼 얘가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병은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대항할 수 있다가 뭐다? 양수인이 승계한다. 대항할 수 없다가 뭐예요?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요즘 이 말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와 경매 차이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 후순위로 들어가죠. 그러면 경매만 안 나오면 상관없어요. 매매 나오면 안 쫓겨나죠. 언제 쫓겨나요? 경매에서 쫓겨난다.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항할 수 있을 때 아까 뭐다?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갑소유 주택이 있는데 우리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2년에 보증금 상환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대항력을 지급해요. 자, 그럼 임차인은 자 아직 보증금 달라 못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병이 우리의 채권자예요. 채권자. 우리 돈 안 갚아요. 우리 돈 안 갚으니까 우리 뭐 가진 거 있는가 뒷조사 해봤더니 아직 달라 못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받을 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자가 그것을 가압류했습니다. 일단 잡아놨다. 그럼 자 병이 보기에 을은 내 채무자죠. 그럼 잘 보세요. 이 갑과 을 간에는 보증금만한 채권에서 누가 돈 내줘야 할 채무자죠? 갑이 채무자죠. 그럼 잘 보세요. 병이 보기에 갑이라는 사람은 내 채무자에게 돈 내줄 채무자입니다. 그 자를 제3채무자 그래요. 제3취득자 아니에요. 제3채무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택이 정한테 팔립니다. 그 등기하면 아까 대항력이 있다고 뭐였죠? 승계한다. 대항력이 뭐예요? 양수인이 양도인치를 승계한다. 다시 대항력이 있다가 양수인이 양도인 갑주를 승계한다. 그럼 여기다 정을 대입하면 정이 제3채무자 주의를 승계한답니다. 따라서 병도 이제 정의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갑은 면책됐죠. 갑에게 못한다. 다시 대항력이 있다가 뭐예요? 양수인이 양도인지를 승계한다. 그래서 제3채무자 주의 승계합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우리 기출문제 변형이에요. 주임법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차 존속기간 2년으로 보죠. 2번 주택 전부를 자 일시 동그라미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영시 명백할 때 이때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 없어서 주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3번 임대차 보증금 감액으로 주임법상 소유익 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익 임차인으로 보호받는 거죠. 4번 임대차 성립 시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임대인 소유인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동그라미 쳐요. 대지만 경매 동그라미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가 대지 토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임법 상임법 똑같아요. 우선 면제는 대지가액 포함합니다. 우선 면제는 대지가액 포함 똑같아요. 따라서 그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자, 5번 주임법상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 동그라미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 동그라미 아까 대항력이 뭐라고요? 승계한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77번 상위법 설명 옳은 거 27 우리 문제 그대로입니다.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 틀렸죠. 확정일자는 대항력 요건이 아니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이죠. 우선변제 요건입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상위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죠. 되지 않는 건물은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상위법은 최단계는 1년이에요. 1년. 주임법이 2년, 상위법은 1년. 4번 상위법은 연체 3기죠. 3기. 민법과 주임법이 2기. 상위법은 몇 기? 월세 3달분. 그때 해지하는 거죠. 5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을 맞았는데 기산점이 틀렸어요. 방해가 있는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 방해한 날이 아니에요. 임대차가 끝나야 권리금 받죠. 그러니까 3년 기산점은 임대차가 끝난 날, 종료한 날. 그때 권리금 받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78번. 갑은 을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동그라미 칠라 했죠? 자, 소유자 동그라미. 을소유 부동산 동그라미입니다. 부동산에 다음 가등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죠? 담보 가등기. 그러니까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죠. 맞췄고 그 병이 부동산에 저당권 동그라미 써놔요. 병.
설정 등기 마쳤다. 옳은 겁니다. 자, 1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할 때 청산금이 없더라도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산금이 없더라도 야, 줄 돈 없다 하고 통지하고 2개월간 돈 갚을 기간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고 1번이 정답 맞죠? 자, 2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해서 우선 면제받게 된 이자나 지연배상금 등 피담보 채권 범위는 청산금 지급 시기가 아니에요. 실행 통지 당시. 실행 통지 당시입니다. 그래서 평가액 통지 시,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한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난 경우 그 다음 청산금 지급이 없네요. 없다면 그러니까 청산기간 지났죠. 그래도 청산금 지급이 없죠. 그러면 채무자는 대여금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까 청산 평가시했죠? 있다, 여기 있다. 평가액 동시고 있다요. 다음 4번. 채권자 갑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 효력이 있다죠. 하면 청산금 평가할 때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돈 갚으라고 했기 때문에 실행 통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기간은 지나갑니다. 5번. 갑이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통지해야 할 청산금 평가액은 통지 당시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잘 보세요. 그 부당시 북쪽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이 아니죠. 뭘 공제한 거죠? 지금 갑이 실행하니까 갑이 피담보 채권가, 갑보다 선순위 채권액이죠. 다시 지금 갑이 실행하니까 누구 채권? 갑이 피담보 채권가, 갑보다 선순위 채권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모든이 아니라 뭐다? 갑의 채권가, 갑보다 선순위 채권을 공제해요. 후순위는 공제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이 틀렸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2019년 변리사죠. 이게 2019년 우리 시험 이게 정답이었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다 겹칩니다. 이렇게 출제원이 거의 똑같거든요. 아무튼 정답은 1번. 정답은 쉬운 데 있었어요. 비교적. 다음 79번. 자, 건물 소유 및 구분 소유 및 집합 건물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법 풀란 말이죠. 1번.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구조상으로 이용상으로 다른 전유 부분과 독립 동그라미, 독립은 가장 기본이죠. 자, 2번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작년에 변경되고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옵니다. 이제 2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 부분 일부를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해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 대해서 임료 상당의 손해 동그라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건 예전 판례고 작년에 볼 수 있다라고 판례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복도 계단은 애초에 타액이 임대할 수 없더라도 일부가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애초에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라고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작년에 바뀐 판례. 3번.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 사용권 될 수 있죠. 소유권은 하나지 않죠. 4번.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 동그라미, 전원을 구성으로 하며 별도 설립이 필요 없습니다. 5번.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 허가 신청을 통해서 구분 의사가 객관적 표시 동그라미, 객관적 표시되면 구분의 존재를 미리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판례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잠깐 보겠습니다. 자, 법 4조에서 명의시타 약정 무효죠. 이 항에서 명의시타 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 그러니까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제 3항이 특이합니다. 3항. 1항과 2항의 무효는 여기 선의가 없죠. 악의도 포함돼요.
선이 없죠? 악의도 포함된다. 그래서 선이 악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엄청난 특징이죠. 자, 비통착사강은 선이 3자만 보호되는데 이 부동산 심의헌법 무효는 악의 3자도 보호되는 겁니다. 엄청난 특징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자 정리하면 약정 등기 원칙 다 무효잖아요. 약정 그에 따른 등기 원칙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예외적으로 자, 이 무효인데 다시 합니다. 무효인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여기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겠죠. 자, 예외적으로 종중이 종원에게 했거나 법률상 배우자 간 법률원입니다. 다음 종교단체 이때는 언제나 유효는 아니고 탈법이나 탈세 등 법령 회피 목적 없을 때 다시 언제나 유효가 아니에요. 탈세, 탈법 등 각종 법령을 회피할 목적 없을 때 그때만 유효입니다. 요. 그래서 원칙 무효지만 예외도 있다. 그리고 악의 3자도 보호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자관에서 자, 아까 원칙 무효지만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예외적 유효 그랬죠. 유효를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의 명태 약정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근데 이게 유효래요. 어떨 때 유효죠? 종중했거나 배우자거나 종교단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탈법 목적 없을 때.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유효일 때 우리 판례가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나눕니다. 유효일 때 무효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유효일 때. 그럼 둘 간에는 누가 소유자죠? 둘 간에는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자면 신탁자. 근데 을 등기가 유효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수탁자 을만 소유자입니다. 이것 두 개를 명확히 비교합니다. 다시 둘 간에 누구만 소유자? 신탁자. 근데 을 등기가 유효니까 제3자가 출현하면 제3자에게는 수탁자만 소유자고 갑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을이 병에게 두 번째 죄송합니다. 갑과 을만 있으니까 갑이 소유자죠. 따라서 갑은 약정이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갑이 소유자니까 지금 둘이 있잖아요. 갑이 소유자. 그래서 갑은 해지할 수 있다. 유효니까. 근데 이제 한 명이 더 나오면 이제 3자. 자, 을이 등기가 있으니까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기면 병은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병은 왜 악이도 소유권 취득하죠? 아까 그 특칙 필요 없어요. 아까 사조 사망 특칙은 무효일 때 써먹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건 유효잖아요. 그리고 병에게 누가 소유자죠?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니까 을이 수학으로 유효면 수학으로 100이에요. 100.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뭘 알았든 어쨌든 무조건 100 취득하죠. 완벽한 권리 그대로 취득합니다. 이 특칙이 필요 없어요. 이건 무효일 때 써먹은 거니까. 그 다음 이 등기를 정의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이건 무효 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러면 정에게는 을만 소유자니까 을만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못합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죠? 갑은 을을 대위해서 가능하다. 그 다음 이 부동산을 무가 불법 점유합니다. 쫓아내야겠죠. 쫓아낸다가 물권적 반환 청구죠. 누가 할 수 있죠? 을만 나가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갑은 못합니다. 갑은 을을 대위해서만 가능하다. 다시 정리합니다. 유효일 때는 자기들끼리는 신탁자만 소유자, 제3자에게는 수탁자만 소유자, 둘 간의 갑이 소유자죠. 근데 여기 병, 정, 무에게는 수탁자만 소유자입니다. 유효일 때 이걸 잘 나누셔야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기초문제 토대로 만든 거예요. 자, 갑종중은 자신 엑스토지를 적법하게 종원을에게 명의 시탁하였다. 그럼 유효일 때 갑이 대내적 소유자, 종원을이 대외적 소유자. 그래서 대내적 소유자, 대외적 소유자. 1번 을은 명의 수탁자죠. 을이 평온공연하게 10년간 토지를 점유한 경우 을은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죠. 명의 수탁자는 타주라 소유권 취득 시효 못합니다. 2번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소유자 아니에요.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서 직접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다 들렸죠. 을만 할 수 있죠. 을만. 3번 갑인 명의탁 해지할 수 있죠. 유효니까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를 논의를 하고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에 의해서 을에게행사는 등기초용권은 이거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초용권이라 소멸시 걸리지 않죠. 이게 답이 3번입니다. 4번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해서 이전등기 한 경우 을이 병이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왜 그래요? 병에게는 을이 소유자니까 앞사람 백이죠. 그럼 너도 무조건 백. 5번 제3자애가 X토지에 관해서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갑은 소유자 아니죠? 갑은 소유권에게서 직접 방해배제 청구할 수 없다죠? 제3자에게는 을만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오늘 타시험 문제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건데 표현이 달라지니까 또 혼동의 실수로 틀릴 수 있죠. 그걸 틀리지 않게 정확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항상 요약집이나 기본서를 찾아보는 식으로 복습을 꼭 하세요. 자, 2주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